laisser passer. Magnifique au départ et à l'arrivée la 프랑스 해설자의 마니피크 한마디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파리 데뷔골을 실감하는데 엄청난 그의 표정 1초면 충분했습니다. 경기 종료가 다가오고 장소는 파크 대 프랑스였습니다. 뜬금없이 98 월드컵 한국 벨기에 경기가 떠올랐고 오른쪽에서 터진 유상철의 동점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랑 지금 관중석은 리모델링을 했겠지? 쓸데없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곧바로 터진 이강인의 득점 순간 꿈인지 생시인지 잠깐 착각했던 이유입니다. 이강인의 득점 직후 비춰진 태극기, 지로의 아쉬운 표정까지 이곳은 챔스였고 2003년 어린 나이에 파리 땅을 밟은 이후로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입니다. 파크 대 프랑스 경기장은 유상철 이후 오늘의 이강인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한국과는 관련이 없던 장소였습니다. 저에겐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곳에서 한국 선수의 이름을 관중석 전체에서 울린 폭발적인 환호를 들었습니다. 과거 박주영의 모나코 시절 파리 방문 경기 때 혼자 조용히 등 뒤에 적힌 박 글자를 보며 감격했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유니폼에 적힌 한국 이름만 보고도 눈물이 났던 순간 나는 완전한 한국인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기억입니다. 데뷔골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기념 촬영에서 초단위로 표정이 바뀌는 걸로 유명한 음바페는 이강인을 축하해주는 짧은 시간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많은 비판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 이강인에게 직접 어시스트를 주거나 이강인의 패스를 어시스트로 만들거나 혹은 경기가 끝나고 그의 등을 직접 토닥여줄 수 있는 음바페는 동료입니다. 이강인을 축하하자마자 음바페는 언제나처럼 빛의 표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장기적으로 미드필더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강인이 두는 체스에서 음바페는 세계 최고의 체스말입니다. 공미롤의 10번 입장에서 파이널 패스를 보내기에 음바페보다 나은 공격수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강인은 축구계의 또 다른 아이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파리는 원팀이 아니라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파리는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클럽입니다. 이강인의 득점만큼 반가웠던 포인트는 그 순간 에메리의 액션이었습니다. 팀이 2골 차로 앞서고 있을 때 많은 선수들은 다음 득점의 주인공은 자신이 되길 희망합니다. 동점 상황과 이기고 있는 상황, 승리가 확정된 상황의 모티베이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 호나우지뉴는 승리가 확정적인 상황에선 승부뿐 아니라 팬들을 위한 플레이 비중을 높였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종료 직전 세 번째 득점에 엄청난 환호를 보인 에메리는 잡음 많던 팀의 나아진 미래를 기대하기에 충분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 영상을 다수 만들며 항상 인상 깊은 순간은 득점자에 상관없이 골키퍼까지 뛰어와서 환호하는 완전한 일체감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파리는 분명 토트넘 분위기와는 달랐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하무스의 플레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메리와 달리 하무스의 등 뒤에는 9번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와 센터포워드 경쟁을 하며 오늘 선발 출전한 무하니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축구 전문가들이 9번은 골 욕심이 있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무스 입장에선 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순간 하무스가 당연히 헛발질을 한 거라 착각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리플레이를 돌려보아도 그의 동작과 표정은 의도된 흘리기였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눈앞에 수비수가 있어도 본능적으로 슛을 날려버리는 9번의 모습을 살면서 1000번은 봤습니다. 오늘 하무스의 플레이는 제가 생각하는 축구 그 자체였고 이강인의 팬이지만 득점 지분은 하무스가 8, 이강인이 2입니다. 이강인의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고루 올려준 하무스의 순간적인 판단력은 경기 내내 자신의 득점이 아닌 팀 승리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공격수는 평생 에어리어 안에서 제공되는 패스는 반드시 슛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교육받고 자랐고 인간이기에 더욱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마법의 사각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의 이기심이 비교적 비판받지 않는 유일한 지역 또한 박스입니다. 박스에서 동료에게 공을 건네지 않고 슛을 날린 직후에 저기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란 해설을 무수히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축구는 아름답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신 하무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면 이강인 오늘의 장면은 바로 화면의 순간입니다. 인생의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만 축구는 수천 가지 가정의 총집합입니다.
3명의 공격수와 3명의 수비수가 트라이앵글을 이룬 상태, 교과서적인 플레이는 2대1 패스입니다. 내양이 후방으로 내려온 이유는 오직 풀백에게 2대1 패스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내양을 막기 위해 파리의 풀백은 중앙선을 넘어 따라왔습니다. 즉, 2대1 패스가 성공하면 상대 풀백에게 광활한 공간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볼탈취가 성공했고 반대로 파리의 우측에 공간이 창출되었습니다. 위기를 막아내면 우리의 찬스가 열립니다. 제가 정말 자주 말하는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점과 득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한 번의 볼탈취는 11명 전체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고 모든 상황을 극단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른쪽 윙어로 기용된 이강인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대받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해당 장면이 쌓일수록 그는 전 세계 어느 팀을 가더라도 주전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2020년대 축구의 특징은 공격이나 수비에 특화된 선수들보다 양쪽 모두에서 활약하는 괴물 같은 선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축구력, 운동 능력, 지능, 체력까지 갖춘 벨링엄 같은 선수의 등장은 기준점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 10대 이강인에서 20대 이강인으로 변하고 있는 과도기에 그의 단점으로 평가됐던 부분들이 상당수 사라진 것은 고무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강인의 주전 경쟁에 대해 말합니다. 사실상 올 시즌 이강인은 프리시즌을 포함한 부상 이전 상황은 리셋되었고 이제 막 시트습니다. 덴벨레, 무한이가 없던 프리시즌과 멤버 구성이 바뀌었고 이강인이 아시안게임에 차출된 동안 파리는 새로운 멤버들로 이미 경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이강인의 적절한 활용법은 여전히 실험 중에 있고 스쿼드의 선수들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지 또한 숙제 중에 있습니다. 이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역할하고 오늘처럼 매 경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덴벨레의 머리를 두드리던 이강인은 팀에 상당히 녹아든 것으로 보여졌고 조급함보다는 여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장 밖에선 그의 자리를 두고 덴벨레, 비티냐 등과 비교하고 경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프로축구의 세계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한 팀이고 선수의 경기 전 심리는 경기력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98년 월드컵은 제 인생에서 가장 또렷한 월드컵입니다. 너무 어려 축구 규칙도 완전히 알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축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아시아 예선의 결과 때문인지 어린 제 눈의 일글거리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용수 대 베르캄프 스트라이커 대결이란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게 당한 5대0 패배는 한국 축구는 약하구나 현실을 알게 된 경기였습니다. 벨기에와의 마지막 경기, 머리에 피가 나는데 붕대를 감고 뛰는 선수의 발견은 신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공놀이가 아니라 이상한 종목이었습니다. 그 승점 1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미친 듯이 뛰어다녔고 드디어 유상철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득점과 그 승점 1점은 16강을 가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결과만이 전부라면 탈락이 확정된 한국팀에게 그 경기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상철의 질주가 보는 이들에게 정말 가치가 없었나요? 5대0 패배에 눈물을 흘렸던 어딘가의 축구 유소년은 그 한 골에 다음날 축구와 끈을 다시 한번 묶었을 것입니다. 그중 몇 명은 2002년 한국팀의 유니폼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의미 없는 노력이란 없습니다. 2대0에서 터진 이강인의 득점은 극대화 같습니다. 그의 표정은 승리가 확정된 상황에서 의미 없는 한 골이 아닙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쾌감이 있습니다. 그 한 골은 2002의 전초전이었던 벨기에전 득점처럼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